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채널 댓글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로 바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떤 질문이었나요? 캔톤 네트워크, 캔톤 코인, 그리고 타이뮨, THH 도 한번 다뤄주세요. 딱 이런 요청이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뭐랄까 이름 세 개를 나열한 건가 싶었는데 파고들수록 이게 정말 거대한 그림이더라고요. 그렇죠. 겉보기엔 그냥 서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세 가지 키워드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의 실로 전부 꿰어지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기관 금융이 블록체인이라는 이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현장의 가장 최전선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코인 세 개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첫째, 거대 금융기관들을 위한 전용 블록체인 고속도로가 어떻게 깔리고 있는지, 둘째, 그 고속도로를 달리게 하는 연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가 어떻게 그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운영권을 따내려고 하는지, 이 거대한 흐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비유가 아주 좋네요. 결국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연결고리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왜 스테이블 코인을 다루는 우리 채널에서 캔톤, 이 생소한 이름을 주목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분들이 오늘 대화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핵심 용어 세 가지부터 확실하게 못을 좀 받고 가죠. 첫 번째, 캔톤 네트워크. 이건 대체 뭔가요? 쉽게 말해서 기관 맞춤형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프라이버시 때문이거든요. 모든 게 다 공개되니까요. 그렇죠. 모든 거래 내역이 다 보이니까요. 캔톤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연결은 되면서도 각자의 데이터는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네트워크예요. 기관들을 위한 일종의 비밀 통로 같은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캔톤 코인, CC. 이건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오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흔한 오해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닙니다. CC는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캔톤 네트워크라는 인프라가 잘 돌아가게 만드는 유틸리티 토큰이에요. 유틸리티 토큰이요. 네, 네트워크를 쓸 때 내는 수수료, 그러니까 가스비로 쓰이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운영자들한테 보상으로 주어지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뮨, TRHAR. 이거는 검색하면 다른 코인이 나와서 좀 헷갈릴 수 있겠더라고요. 맞아요. 그 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오늘 우리가 다룰 타이뮨, TRHAR은 암호화폐가 아니고요. 나스닥에 상장된 제약회사 타리뮨의 주식 티커입니다. 이 회사가 왜 갑자기 블록체인 이야기에 등장하는지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자, 용어 정리는 된 것 같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아니 근데 기존에 이더리움 같은 좋은 퍼블릭 블록체인이 이미 있잖아요. 근데 기관들이 왜 굳이 캔톤 같은 새로운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더리움 쓰면 안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게 바로 기관들이 겪는 가장 큰 딜레마예요. 퍼블릭 체인의 투명성이라는 게 일반 사용자들한테는 엄청난 장점이지만 기관 입장에서는 거의 악몽에 가깝습니다. 악몽이라고까지요? 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만약 대형 자산 운용사인데 어떤 주식을 얼마에 사서 어떤 담보를 잡고 누구에게 빌려줬는지 이 모든 거래 내역이 경쟁사를 포함해서 시장 전체에 생중계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제 투자 전략이나 포지션이 전부 다 노출되는 거잖아요. 이건 뭐 포커를 치는데 제 패를 모두 공개하고 치는 거나 똑같아요. 사실상 비즈니스가 불가능해지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완전 이해가 되네요. 모든 걸 보여주는 투명성이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이군요. 정확합니다. 캔톤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든 거예요. 캔톤의 핵심 철학은 상호 운용성과 프라이버시의 결합이거든요. 서로 다른 금융기관의 시스템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자유롭게 데이터는 주고받되, 즉 연결은 되게 하되 누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그 공개 범위는 각 참여자가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한 거죠. 필요한 사람에게만 딱 필요한 정보만 보여주는 그런 유연한 구조라는 거네요. 이게 근데 말처럼 쉬운 기술은 아닐 텐데 실제로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 같은 건 해봤겠죠?
물론이죠. 캔톤을 주도하는 디지털 에셋이라는 회사가 발표한 파일럿 테스트 결과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무려 22개의 서로 다른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D앱을 하나로 연결해서 시뮬레이션 정산을 진행했어요. 22개나요? 네. 여기에는 토큰화 자산거래, 디지털 캐시 결제, 레포 거래, 증권 대차, 마진 거래 같은 실제 금융시장의 거의 모든 시나리오가 포함됐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많은 분들이 기관의 블록체인 도입이라고 하면 보통 기관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상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본질은 그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 오해를 반드시 풀어야 해요. 기관들이 온체인 기술에 주목하는 진짜 이유는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기존 금융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 바로 정산 과정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정산이요? 네. 지금은 주식을 사고 팔아도 실제 돈과 주식이 오고 가는데 며칠씩 걸리잖아요. 이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과 리스크가 발생하거든요. 아, 그 지연되는 시간과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그냥 없애버리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결제와 청산 속도가 실시간으로 빨라지면 그만큼 자금을 묶어둘 필요가 없으니까 담보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리스크 관리 방식 자체가 바뀌게 돼요. 이건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서 시장의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거죠. 켄토는 바로 그런 변화를 위한 기관 전용 금융 고속도로를 깔겠다는 겁니다. 그 고속도로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아까 그 고속도로의 윤활유이자 연료라고 하셨던 캔톤 코인, CC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CC는 켄톤이라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이 내는 톨비이자 그 고속도로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보상,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쉬워요. 공식 문서에서는 글로벌 싱크로나이저의 유틸리티 토큰이라는 좀 어려운 말로 설명하는데요. 네, 그게 뭔가요? 여기서 글로벌 싱크로나이저는 네트워크의 모든 거래 순서를 정하고 동기화하는 일종의 중앙교통 관제탑 같은 핵심 구성 요소예요. 보통 이런 프로젝트는 초기에 개발사나 투자자들이 코인을 대량으로 가져가서 논란이 되기도 하잖아요. CC의 분배 방식은 좀 다른가요? 켄토는 바로 그 점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공식 문서에 아예 대문짝만하게 써놨어요. 사전 채굴, 프리세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배분 방식은 절대 없다고요. CC는 오직 켄톤 네트워크 운영에 실제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행위를 통해서만 시장에 풀리도록 설계됐습니다. 네트워크의 중립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 CC 사용이 선택상, 그러니까 옵셔널이라는 거예요. 아니, 보통은 어떻게든 자기네 토큰을 쓰게 만들려고 하지 않나요? 자체 코인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면 토큰 가치를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와, 정말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보통의 프로젝트라면 그게 당연한 질문이에요. 왜 우리 코인을 안 써도 되게 만들었지 하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켄톤이 기관들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아, 기관들을 위한 일종의 배려라는 건가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JP 모건 같은 거대 은행이 켄톤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 거래 수수료를 내려고 켄톤 코인이라는 변동성 자산을 사서 재무제표에 올려야 한다고 해봐요. 회계 처리도 복잡하고 규제 당국에 설명하기도 애매하죠.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달러로 내는 게 100번 편하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켄톤은 우리 네트워크를 쓰는 게 중요하지 굳이 우리 코인을 쓰게 강요하진 않겠다는 거예요. 참여자는 CC로 수수료를 내도 되고 아니면 제3자 서비스를 통해서 그냥 달러 같은 법정화폐로 정산할 수도 있게 선택권을 준 거죠. 이게 바로 기관들의 진입 장벽을 확 낮춰주는 아주 영리한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영리하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기관용 인프라 이야기에 갑자기 웬 나스닥 상장사, 그리고 또 제약회사인 타임윤이 등장합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져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먼저 2025년 11월 3일 타임윤이 약 5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사모 발행, 즉 비공개 투자 유치를 발표해요. 그런데 그 자금 조달의 목적이 정말 특이했어요. 바로 켄톤 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약회사가 갑자기 회사 금고, 트레저리에 캔톤 코인을 담겠다는 전략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요? 네, 시장에 깜짝 놀랐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몇 달 뒤인 2026년 1월 26일, 타임유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신들이 캔톤 네트워크의 슈퍼 검증자, 슈퍼 밸리데이터로 공식 승인되었다고 공표하거든요. 슈퍼 검증자요? 그건 아까 말씀하신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핵심 주체잖아요. 단순히 코인을 사서 투자하는 걸 넘어서 아예 네트워크 운영에 직접 뛰어들겠다는 선언이네요. 바로 그게 이 사건의 진짜 의미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뉴스를 상장사가 코인을 샀다더라 라는 단순한 사실로만 받아들이는데 그건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상장사가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단순한 사용자가 아니라 그 인프라의 핵심 운영자가 되어서 보상 구조에 직접 편입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타이민의 전략은 슈퍼 검증자로 활동하면서 보상으로 받는 CC를 꾸준히 모아서 회사의 디지털 금고를 키워나가겠다. 이런 거군요. 맞아요.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앞으로 시장이 이런 기업을 평가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과거에는 A라는 회사가 비트코인을 100개 가지고 있다가 중요했다면 미래에는 B라는 회사가 이 중요한 금융 고속도로에 톨게이트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훨씬 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관점의 전환이네요. 소유에서 운영으로 가치가 넘어가는 거군요. 다만 아직은 좀 장밋빛 전망일 수도 있으니 비판적으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에요. 그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아는 정보는 대부분 타임앤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이 말이 숫자로 증명되는지를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실제 거래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상으로 받는 CC가 얼마인지는 타임앤이 상장사로서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SEC 보고서나 회계감사 자료,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반드시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저희 채널의 핵심 주제인 스테이블 코인의 관점으로 가져와 보죠. 캔톤이라는 새로운 고속도로가 깔리고 기관들이 그 위에서 쌩쌩 달린다면 스테이블 코인에게는 어떤 기회가 생기는 걸까요? 이 모든 논의는 결국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져요. 캔톤 네트워크 위에서 토큰화된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들이 거래될 때 그 대금 결제, 즉 현금 파트, 카시레그는 과연 어떤 화폐로 이루어질까 하는 질문이죠. 지금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보통 USDC나 USDT 같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규제를 생명처럼 여기는 기관들의 영역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영역에서는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보증하는 예금 토큰이나 은행 예금을 토큰화한 자산이 결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아, 신뢰도 문제 때문에요? 네, 신뢰도나 규제 준수 측면에서 비교가 안 되니까요. 그리고 보니 아까 캔톤의 파일럿 테스트 시나리오에도 디지털 캐시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셨어요. 이미 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네요. 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는 거죠. 캔톤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확장된다는 건 그 위에서 자산을 사고 파는 데 쓰일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예금 토큰, 심지어는 토큰화된 MMMF 같은 자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모든 연결고리가 완벽하게 이해됐어요. 캔톤은 스테이블 코인 그 자체가 아니지만 스테이블 코인이나 예금 토큰이 기관용 정산 인프라의 핵심 현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대한 판, 즉 새로운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경의 변화, 이 판이 어떻게 짜이는지를 주시해야 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 청취자분들이 앞으로 어떤 점들을 체크하면 좋을지 일종의 관전 포인트 체크리스트 같은 걸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이건 단기 투자 관점보다는 금융 인프라의 지각 변동을 읽는 장기적인 바로미터로 삼는 게 좋습니다. 딱 4가지 관전 포인트를 제안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 실거래 전환 여부예요. 캔톤이 지금의 파일럿 단계를 넘어서 실제 금융기관들의 실제 거래, 즉 프로덕션 단계로 성공적으로 넘어가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관문이죠. 맞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캔톤 코인 자체에 대한 것이겠네요. 네. 셋째, CC 토크노믹스의 실제 작동 방식이에요. 네트워크 사용량에 따라 수수료, 즉 톨비가 얼마나 거치는지, 보상은 설계대로 잘 지급되는지 같은 것들을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해요.
경제 모델이 실제로 돌아가는지를 보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역시 타이뮨이겠군요. 네 번째는 타이뮨, 타에 대한 교차 검증입니다. 보도자료로 발표하는 계획과 SEPC 공시를 통해 공개되는 실제 숫자가 일치하는지를 꾸준히 추적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 네 가지만 잘 따라가다 보면 큰 그림을 놓치지 않겠네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최종 보스급 관전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뭔가요? 바로 이 캔톤이라는 새로운 고속도로 위에 과연 어떤 금융기관이 어떤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이나 예금 토큰을 들고 결제 파트너로 올라타는가 하는 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캔톤 생태계가 진짜 시작된다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신호가 될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흩어져 있던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명확하게 연결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며 마무리해 볼까요? 네, 오늘의 결론은 명확하죠. 캔톤은 기관들을 위한 새로운 정산 고속도로이고 CC는 그 고속도로가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유틸리티 계기판이에요. 그리고 타알은 나스닥 상장사 레벨에서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 운영권에 직접 도전한 첫 번째 주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새로운 고속도로 위에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